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아무리 인공지능 시대가 발전한다 해도 한국 블루칼라를 완전히 대체하기 힘들 겁니다. 두 가지의 큰 이유가 있습니다.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보통 요즘에 뭐 4차 산업, 로봇 시대니, 뭐 AI 시대니 하면서 뭐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런 말 많잖아요. 실제로 일자리가 뭐 줄어들고 있긴 해요. 가장 많은 일자리 감소가 보이는 게 바로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업하고 사무직, 화이트 칼라 쪽. 이쪽은 누가 봐도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눈에 보입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뭐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그 AI 상담원 생기면서 이제 사람 상담원을 좀 안 쓰려고 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상담원은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렇다고 뭐 사람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필요하긴 한데 사람이 필요한 자리는 놔두고 나머지는 AI로 대체하겠죠. 그리고 이제 뭐 고깃집 가보면 이제 서빙 로봇 있고요. 그리고 일반 시장 가보면 요즘에 키오스크가 있는 것도 좀 있습니다. 키오스크 많이 봤을 거예요. 키오스크가 있다 보니까 앞에서 계산하는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엔 또 먹튀 방지를 위해서 키오스크를 넣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김밥집 같은 데 가보면 원래 사람이 김밥을 말고 김밥 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김밥 마는 기계 따로 있고 김밥 써는 기계 따로 있어요. 사람보다 더 잘 썰고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 김밥집에서 요즘에 뭐 김밥 마는 아주머니, 김밥 써는 아주머니 이런 분들을 많이 안 뽑아요. 그리고 이제 보면 음식점 가보면 고기 볶는 기계도 있고 국 끓이는 기계도 있습니다. 그런 걸 도입해서 이제 실제로 쓰시는 분들 좀 있어요. 야채 써는 기계도 있고 점점 이렇게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다양화되면 안 좋은 게 뭐예요? 이 사람을 안 쓰겠죠. 특히 4차 산업이 이제 우리나라는 좀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인건비 문제가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이제 얼마 뒤면 2025년 최저시급이 10,000원 넘지 않습니까? 1030원. 그래서 정확히 10,000원 시대가 도래되기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상당히 꺼립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럼 어떡하겠어요? 사람 대신에 사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겠죠. 그게 뭐겠습니까? 로봇이나 AI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요즘에 화이트 칼라 쪽은 이제 AI를 쓰는 것도 많아졌고 로봇 쓰는 것도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면 제조업도 뭐 AI나 로봇이 들어오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일자리가 줄어들긴 할 거예요. 한데 화이트 칼라 정도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4차 산업 발달하면 제조업 일자리 확 줄어들어서 이제 사람들 일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공장에서 일 안 해본 사람이에요.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그건 좀 무지한 분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무지한 분이에요.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자기 내피스를 끄적이는 거죠. 저도 한때 공대리 생활을 좀 해봤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지만 대기업은 뭐 로봇이나 AI로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할 겁니다. 대기업은. 근데 중소나 중견은 좀 빡실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그 제조업은 로봇으로 대체하면 설비에 대한 돈이 진짜 많이 듭니다. 정말 많이 들어요. 근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오죠? 여러분 만약에 사람 없이 뭐 로봇이 직접 있잖아요. 기계 돌리고 가동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얼마나 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100억 이상 깨질 겁니다. 생각보다 공장에서 가동된 기계가 비쌉니다. 정말 비쌉니다. 사람들이 이거 잘 모릅니다. 자기 돈 안 사고 자기 공장을 경영하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잘 몰라요. 일반 가전제품이 아닙니다. 공장에 쓰이는 것들은 웬만한 건물 한 채 가격입니다. 기계 들어가는 게. 그냥 로봇이 아니다 하더라도 공장에 들어간 설비기가 상당히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얘기 드릴게요. 저도 예전에 공장 일할 때 이제 로봇은 아니지만 일반 이제 레이저 기계가 있어요. 레이저 절단하는 기. 레이저를 이제 투과해가지고 철판에 써는 기계가 있는데 그게 어디서 만드냐면 트럼프라는 회사가 있어요. 트럼프. 미 대선 후보 로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분 얘기하시는 거 아니고요. 독일의 트럼프라고 있습니다. 이 무슨 회사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알아주는 이제 로봇 가공 제조 회사입니다. 독일이 그런 이제 정밀 가공 기술이 세계 탑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독일에 트럼프나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레이저나 이제 그런 밴딩 이런 기계를 잘 만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2010년대인데 그 레이저 기계 하나가 얼마냐면 5억이었습니다. 5억. 5억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직접 이제 조작하는 건데 국산은 한 1억대 중반이고 일제는 한 2억 좀 넘고요. 2억에 3억하고 독일제 트럼프는 5억이었습니다. 아마 지금은 더 올랐겠죠. 지금은 그때보다는 좀 기술이 많이 진보했겠죠. 그리고 제가 이랬던 공장에 뭐가 들어왔냐면 철판이 밴딩하는 기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철판을 직접 말아요. 로봇이. 그것도 아마 트럼프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어떤 거냐 하면 얇은 철판이 있어. 네모난 철판이 있죠. 그 철판을 기계가 알아서 밴딩이 뭐냐 하면 철판을 원형으로 말아가지고 우리 김밥 말듯이 말아가지고 원통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통형이 된 게 원래 처음부터 나올 때 원통이 된 게 아니라 얇은 철판을 말아서 만든 겁니다. 사람이 직접 철판을 말 수 없잖아요. 그러면 기계로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로봇이 직접 이제 데이터 수치 입력하면 로봇 직접 그 철판을 들어서 그 사이즈에 맞게 원통형으로 마는 거예요. 마는 걸 밴딩이라고 하거든요. 그 밴딩기가 있었는데 기억이 나요. 아마 지금도 그 공장감 있을 것 같은데 그 기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냥 밴딩만 하는 거야. 다른 거 안 해요. 철판 마는 거 마는 거야. 그 기계가 그때 2012년 당시로는 제가 듣기로는 20억이었습니다. 20억. 그리고 그게 하나 들여오는데 한 3-4달 걸렸던 걸 알고 있어요. 주문받고 이제 제작하고 공장에 들어오는 데까지 한 3달 걸렸고 공장에 들어와서 시운전하고 설치하는 데만 3-4일 걸렸습니다. 그런 기계 같은 거 딱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우리나라에서 못 만드니까 배 타고 들어오거든요. 나도 기억이 나요. 화물차 한 대 다 실어가지고 오거든요. 다 실어왔는데 우리 왜 프라모델 조립하는 거 있죠. 프라모델. 우리 프라모델 보면 이제 모델별로 따로따로 포장돼서 오잖아. 그 기계도 똑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모델 1, 2, 3 해가지고 넘버링 해가지고 우리 조립식 그 조립하는 건 똑같아. 그게 부위별로 해가지고 그 조립하는 데만 반나절 넘게 걸렸어요. 그리고 조립하고 나서 테스트까지 하는 데만 3-4일 넘게 걸렸어요. 그것도 한국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외국 사람이었어요. 예. 그 기계 하나 들여오는 거 쉽지 않고 오래 걸리고 돈도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그 기계가 빨랐냐? 속도가 빠르냐? 속도가 빠르지 않았습니다. 예. 로봇 기계 말고 사람이 기계 재단해서 하는 밴딩 기계가 있거든요. 그게 더 빨라. 속도가. 사람들이 로봇이 무조건 빠르고 정확하다고 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 로봇이 생각보다 고장 잘 난다는 사실을 몰라요. 예. 공장 안 다녀봤으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 로봇 기계는 변수가 많습니다. 특히 제조업에서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견과 중소, 중간 정도의 공장에서 일하는데 4억짜리 기계 하나 놓는 것도 돈 아까워서 유럽제 좋은 기계 안 놓고 중국산 싸구려 기계 놓았는데 제품 바뀔 때마다 부품 바꿔야 할 때 엄청 귀찮고 심심하면 멈춰버립니다. AI 기계를 놓을 여력은 전혀 없습니다. 장마 때마다 공장 여기저기 물 새고 침수돼서 고쳐달라고 해도 한번 살피고 갈 뿐이고 안 고쳐집니다. 돈 아까우니까요. 제품 생산하는데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게 아닌 이상은 구멍난 거 고치는 것보단 물 들어와서 중간중간 침수된 것 고정적으로 월급 나간 사원한테 치우라고 하는 게 돈 안 드니까요. 그런데 비싼 AI 기계를 중소나 중견기업에 놓을까요? 절대 안 놓죠 라고 적어졌습니다. 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제조업 특성을 알면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은 사실 마진율이 높지 않습니다. 마진율이 안 높아요. 생각보다 순이익이 안 남습니다. 많이 안 남아요. 우리나라 제조업은 솔직히 말해서 반도체나 자동차 말고는 마진이 낮습니다. 많이 못 남게 먹어요. 그렇게 많이 생산하는데 적게 생산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생산함에도 이것저것 차 떼고 포 떼고 다 하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AI 기계가 지금 시중에 있는 기계보다 몇 배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럼 몇 배 비싸다는 얘기 뭐예요? 그 기계를 써가지고 지금 생산량보다 더 많은 거 생산해야 돼. 근데 그렇게 가능하겠냐고요. 수학적으로 접근하자고요. 예를 들어서 AI 기계가 들여오기 전에 사람이 기계 조작해서 나오는 게 하루 생산량이 500개입니다.
500개. 근데 AI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기계보다 한 5배 비싸요. 비싸면 어떻게 해야 돼? 2500개 만들어야죠. 근데 2500개 만들 수 있냐고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입니다. 로봇도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 일을 대신한다는 것 뿐입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로봇이 만들어 더 많이 생산할 거라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어떨 땐 사람이 더 빠릅니다. 훨씬 더 빠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셔야 되는 게 로봇도 예민합니다. 로봇이라고 고장 안 나는 거 아닙니다. 어릴 때 IC카나 미니카 만들어 봤잖아요. 그것도 고장 잘 나. 모터 타고 접촉 불량 나오고 파손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왜 AI 기계는 무적일 거라 생각하십니까? 자기들이 만져보지도 않았으면서. 만들어본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AI가 무적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저는 비싼 기계일수록 고장이 잘 납니다. 잘 나요. 여러분 일반 제조업 공장이나 가공장에서 일해보시면 아실 거야. 생각보다 기계 알람 잘 터지고 이제 멈춰가지고 보존만 자주 부릅니다. 보존만이 뭐예요? 보통 공장 내에 상주해가지고 기계에 뭔가 이상 생기거나 이제 오작동할 경우 수리하는 반들, 설비 고치는 분들, 그분들 보존만이거든요. 근데 보존만이 보면 낮이나 밤이나 굉장히 바빠요. 왜냐면 기계 알람이 자주 터지기 때문에. 근데 못 고치는 게 상당히 많아요. 부르면 뭐 다 고칠 줄 아십니까? 그분들이 손댈 수 있는 건 손댈 수 있지만 손댈 수 없는 것도 더 많아. 괜히 손댔다가 고장나면 더 낭패보기 때문에 간단한 거 뭐 오일 교체나 실린더 교체, 누수하기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세부적인 건 하기 못합니다. 그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어떡한다? 이 기계를 만든 업체를 부르는 거예요. 업체 부르면 바로 올 것 같습니까? 바로 안 옵니다. 그분도 바쁘기 때문에 오늘 힘들고 뭐 3일 뒤에 갈 것 같다. 그럼 3일 뒤에 와가지고 자기도 봐가지고 공장에서 못 고칠 것 같으면 기계를 실어가지고 자기도 공장을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또 정밀적으로 검사하고 난 뒤에 한참 뒤에 옵니다. 한참 뒤에. 그러면 일반적인 기계도 고장이 잘 나는데 로봇 기계는 고장이 더 잘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장 가보면 로봇 기계 있습니다. 있는데 로봇 기계 알람 자주 터집니다. 자동차 공장, 자동차 HMN더나 일반 대기업이 하신 분들 이미 로봇 기계가 공장에 도입되어 있어. 근데 정말 거짓말하고 고장 안 나고 계속 움직입니까? 고장 안 나는 경우도 있지만 한 번씩 알람 터진다거나 기계가 멈춘다거나 한 번씩 오디오 작동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로봇기가 좋아도 생산을 무지하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고용주 입장에서 로봇기계를 무조건 도입할 수 있겠냐고요. 나라에 지원도 안 해주는데 만약 자기 사비로 산다고 치면 막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일반 그냥 사람이 조작해서 나오는 그냥 일반 기계가 한 5억 정도 한다고 칩시다. 로봇기가 20억에서 30억 정도 한다고 쳐요. 그럼 내가 이 기계를 살려면 사비를 마련해야 돼. 그럼 내가 이 기계를 이제 사람 안 쓰고 로봇기계를 도입한다 했을 경우에 이 기계를 먼저 뽑으려면 도대체 얼마나 돌려야 될까 이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제조업은 마진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봇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람이 조작하는 것보다 생산량이 엄청 많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 역할을 대신한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많은 이제 제조업의 고용주분들, 오너분들은 세기계를 그냥 막 들어올 정도로 그렇게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